네, 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국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국민연금이 인플레이션 직격탄을 맞아 고갈 시점이 빨라지고 있다고 하죠. 네, 노후 대비에 이제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올해부터는 또 세액 공제 한도도 바뀌게 되는데요. 노후도 대비하고 세금 혜택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리틀코리아의 홍승희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뭐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국민연금 지급액도 덩달아 지금 증가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네. 이러면 이제 고갈 시점이 더 앞당겨질 거란 예상도 나오고 있고 네네. 그러면 사실 노후 대비를 하는 입장에서 이제 국민연금만 믿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요새 최근에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57년에서 55년으로 당겨진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원인이 아마도 지금 작년에 고인플레이션 때문에 인상률이 연 5.1%로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받으시는 분들이 좀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건 좋지만 결국은 그럼 재정이 좀 악화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이게 보면 국민연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물가를 반영해주는 연금이거든요. 근데 네. 과거에는 연 2% 내외를 책정을 했다면 최근에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발표가 됐죠. 그래서 아마 국민연금 재정 추계, 5차 재정 추계가 아마 발표가 되고 결과적으로는 내시는 분들이 더 내야 되는 보험료율이 높아지거나 혹은 아니면 더 오래 내거나 받으시는 분들이 좀 늦게 받기 시작하시거나 지금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 기존의 소득 대비해서 노후의 소득이 조금 대체되는 율이 40% 정도를 지금 기준을 잡고 있는데 이게 좀 낮아지거나 이런 선택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이게 뭐 꼭 우리나라만의 문제겠습니까? 이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거고 네, 맞습니다. 연금 붙는 사람보다 계속 이 수혜를 누려야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다 보면은 맞아요. 맞습니다. 여기도 참 답답한데 네네. 그래서 사실 국민들도 각각 시민들도 이제 각자 살 길을 찾아요. 네. 근데 이제 개인연금, 퇴직연금 네네. 좀 복잡합니다. 한번 큰 틀로 한번 네네.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더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개인연금, 퇴직연금 큰 틀로 보시면 우리나라는 연금이라는 게 3층 보장제도라고 해서 기초적인 이제 생활을 위한 국민연금, 2층이 이제 표준 생활을 위한 퇴직연금, 그리고 3층이 본인이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다 그러면 개인연금 이렇게 마련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개인연금하고 퇴직연금 중에 본인이 납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납입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라고 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건 예전에 생각해 보시면 퇴직금을 받아야 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미래에 연금 계좌에 놓고 연금 노후자금으로 쓰세요라는 네. 제도를 지금 운영 중이어서 네. 원래 퇴직연금의 자금은 기업에서 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예. 일부분은 세액공제를 해주는 건 아니고요. 그거 외로 별도로 내가 추가로 더 넣겠습니다라고 해서 불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주고 있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3층에 해당되는 개인연금 네. 내가 낸 거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로 또 해주고 있습니다. 아, 네. 뭐 사실 세금만 절약해도 이제 돈 버는 세상이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뭐 네. 노후 대비도 하면서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네.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세액공제 혜택은 이제 소득에 따라서도 다르게 적용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율이 달라지는데요.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고 한다면 세액 공제율은 16.5%이고요. 만약에 5,500만 원을 초과하시는 소득을 받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세액 공제율은 13.2%가 적용이 됩니다. 자기가 불입한 금액에서 네. 아예 16.5%나 13.2%만큼을 네. 세금에서 돌려받는다 이 그렇죠. 말씀이죠. 최종적인 세금에서 공제를 받는 건데요. 이제 이거는 대신 한도가 또 정해져 있습니다. 아. 네. 네, 한도를 말씀을 드리면 예. 기본적으로 연금저축, 개인연금 중에 연금저축 계좌는 올해 2023년부터는 6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아, 네, 네. IRP는 총 합쳐서 이 계좌에서 900만 원이 가능하니까 연금저축에서 600만 원을 이미 공제를 받으셨으면 IRP에서는 300만 원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합산해서 900만 원입니다. 합산해서 900만 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야, 지금 또 홍 본부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IRP가 나오네요. IRP. 아니 근데 참 금융상품 네. 많아요. 네, 복잡하고. 맞습니다. 네. 뭐 별 차이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지금 방금 말씀하신 IRP하고 연금저축 뭐가 다릅니까? 네. 잘 질문해 주셨는데요. 결국 개인연금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는 예. 같은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개인연금 안에서 연금저축하고 개인형 IRP 이 두 계좌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 거고요. 같은 점은 내가 저축한 금액을 미래에 연금으로 받아 쓸게요라고 하면 세액
세공제를 해주겠다,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큰 틀은 같은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우선은 가입 대상이 다른데요. 가입 대상이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소득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IRP는 과거에는 근로소득자만 가입 가능했다면 지금 개인형 IRP는 소득이 있는 분들은 다 가입이 가능하신 상품이고요. 그러니까 소득이 있으면 계좌를 열 수 있다. 그럼 소득이 없는 분들은 가입이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뭐가 다르냐면 세액공제 한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연금저축에서는 총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근데 우리가 기존에 알았던 걸로는 작년 기준으로는 400만 원 맞습니다. 그리고 IRP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0만 원. 작년 기준으로는 이제 700만 원이 될 텐데요. 여기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이 개인연금이라는 전체 바구니에서 토탈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 원이니까 900. 연금저축에서 600을 쓰면 IRP에서는 30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예. 연금저축 없이 IRP로만 가면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좀 대표적인 차이점 또 투자 자산이 다르다라는 점이 있는데 예. 연금저축은 또 보험사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 보험이고요. 예. 또 증권사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 펀드가 돼요. 아. 그래서 연금저축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공시율로 운영이 되는 거고 예. 연금저축 펀드는 그 증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펀드 라인업에 따라서 연금 펀드나 ETF 상품 같은 걸로 투자가 가능할 거고요. IRP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게 이 IRP 계좌 안에서 원리금을 보장해 주는 상품에서부터 실적 배당형 상품까지 상품군이 많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포트폴리오를 또 짤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런 차이가 있는데 한 가지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IRP 계좌 같은 경우는 노후에 쓸 자금이다라는 것 때문에 안전자산의 30% 이상을 가입하세요라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아, 네, IRP는 딱 그렇게 규정이 되어 네, 있군요. 네, 예. 네. 사실 저는 이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연금저축 400을 꼭 납입을 했는데 그럼 네. 올해부터는 이제 600만 원까지 괜찮은 거고. 맞습니다. 네, 네, 또 네. 이게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총 세액공제 한도가 이제 네, 900만 네. 원이라고 하면 네, 네. 연금저축에 먼저 납입을 하고 네. 나머지 여윳돈을 IRP 쪽으로 놓는 게 좋다라는 네. 얘기도 있는데 네, 이게 네.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딱 정답이다라는 걸 제가 특정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예. 보편적으로는 연금저축 계좌에 600만 원을 넣고 IRP에 300만 원을 넣었을 경우에 가장 좋은 점은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는 내가 아주 공격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한다면 전체를 또 주식형 펀드로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안정적으로 할 거야 그러면 안정적인 보험으로 또 운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예. 보통은 600만 원은 연금저축으로 가입하고 추가적인 300만 원은 IRP 계좌에 운영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IRP가 조금 더 안정적인 성향의 투자 그게 있나 봐요. IRP 그 안정적이라기보다 IRP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운영이 가능한데 단 IRP 계좌는요 중간에 내가 뭔가 자금이 필요해서 빼서 쓰고 싶다 예. 이럴 경우에 중도의 일부만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연금저축 계좌는 세제 혜택을 줬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준 목적 자체가 노후 자금으로 쓸 거기 때문에 그렇죠. 세제 혜택을 줬잖아요. 예, 예. 근데 다른 목적으로 뺐쓴다 그러면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그런 차이도 또 있습니다. 예. 홍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신 연금저축에 지금 이제 보험형, 네. 펀드형 말씀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또 막 트라우마가 막 올라오는데요. 펀드형 하니까 이거 잘못하면 이거 내가 부었던 원금도 안 될 수도 있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럴 수도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은 수도 있다. 있다라는 건데요. 그 연금저축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사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 보험, 네. 증권사에 가입하면 연금저축 펀드 이렇게 있을 텐데요. 연금저축 보험은 기본적으로 좀 안정적인 성향이시고 은퇴까지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신다면 보험을 선택하는 게 훨씬 나으시겠죠. 왜냐하면 공시율로 안정적으로 원금을 지키면서 운용을 해드리고 또 얘는 예금자 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예, 원리금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이 나을 텐데 근데 내가 조금 더 공격적인 성향이고 아까 질문 주신 것처럼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손실도 감내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드시고 아직 투자 기간이 많이 남으셨다면 연금저축 펀드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손실을 볼 수도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하셔야 되는 거고 대신 연금저축 펀드도요 아주 공격적인 주식형 펀드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안전적인 채권형 펀드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고민을 네, 해보셔서 투자자 입장에서 선택하시면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라는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한번 선택하면은
뭐 일정 기간은 또 바꿀 수 없고. 그런 건 없고요. 펀드 물론 금융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예. 가입해놓고 펀드 구성은 바꾸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상품도 다양하게 있으니까 네, 선택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연금저축이나 이제 IRP 그 계좌 개수 제한 같은 거는 따로 없는 건가요? 좀 여러 개를 만들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것도 궁금해지는데. 네, 개수에 대한 제한은 없는데요. 예. 연금저축 상품 같은 경우는 보험사 뭐 여러 A, B, C 보험사에 각각 가입하실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뭐 한 회사에 2개 상품을 가입할 수도 있는데 IRP 같은 경우는요. 한 금융사당 하나의 계좌만 열 수가 있습니다. 대신 여러 증권사의 IRP 계좌를 다양하게 만드실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러면 이제 금융사를 분산하는 효과도 있을 거고 금융사마다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라인업이 다르니까 그렇죠.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를 얻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또 이게 운영상의 계좌가 많아지면 또 복잡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것도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 또 이제 시중은행에서 또 금리가 높고 네네. 높아지고 네네. 뭐 특판 상품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네네. 예전에 그 이자 낮을 때 연금저축 들었던 분들 중에 이거 좀 해지하고 갈아타야 되나?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전제를 까셔야 되는 게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저축은 해지하는 순간 페널티가 있습니다. 페널티가 물론 있다? 세액공제를 받았다는 전제하에서요. 네네. 그래서 해지보다는 전환제도를 활용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이라는 큰 틀 안에서 여러 회사의 금융상품으로 옮기는 거는 전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하지 않고 전환을 했을 경우는 해지에 따른 페널티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연금저축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수익률이 너무 낮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운영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저축펀드로 전환제도를 활용해서 옮겨보실 수도 있을 거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선택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로 중간에 좀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네. 이제 해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네. 방법이 따로 없을까요? 방법이 따로 없진 않고요. 이제 예. 보험 금융사말요. 보험도 그렇고 증권사도 그렇고 금융사마다 갖고 있는 제도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우선 연금저축보험부터 말씀을 드리면 납입유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납입유예.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몇 회 동안은 납입을 유예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앞으로 내가 낼 수 있는 여력이 좀 힘들 것 같다라고 하면 그런 유예 제도를 선택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해지하는 것보다는. 네. 그런데 좀 못 내는 기간이 길어질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있으실 수 있겠죠. 네. 이런 네. 경우는 연금저축펀드로 갈아타셔서 연금저축펀드는 자유납입이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동안 꼭 납입을 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쭉 납입하지 않고 계시다가 대신 계좌는 해지 안 하셔도 되니까 페널티는 없겠죠. 하시다가 여력이 되시면 추가로 납입하시거나 세액공제를 받고 싶다라고 할 때 한도에 맞게 납입을 하시면 계좌를 또 이렇게 운영을 해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지를 해야만 되는 경우도 생길 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외적인 경우 아주 특별하게 사망이나 뭐 개인 외상이나 아니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뭐 요하는 경우나 이런 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기타 소득세라는 페널티가 물게 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예. 납입해서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하고 이 계좌에서 얻은 수익금 네. 이걸 합쳐서 이 해지하는 금액에 대해서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걸 사례로 조금 말씀을 예, 사례를 드려볼까요? 들으면 예. 저희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예. 한번 사례로 말씀을 드려보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매년 400만 원씩 연금저축을 가입해서 세액공제를 받으셨다, 혜택을 받았다. 그러면 한 2천만 원을 내셨겠죠, 원금이. 네. 그래서 13.2%만큼 세액공제를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이 2천만 원의 이 계좌에서 이제 운용 수익이 100만 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럼 계좌에 2,100만 원이 있어서 내가 2,100만 원을 빼서 급전을 써야겠다라고 했는데 이 금액을 그대로 받으실 수는 없고요. 예. 2,100만 원에 대한 16.5% 기타 소득세를 뺀 나머지 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타 소득세를 계산을 해보면 아마 한 346만 5천 원 정도의 예. 기타 소득세가 부과가 될 것 같고요. 근데 내가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 동안 합치면 264만 원이거든요. 그러네요. 결국은 세액공제 받은 금액보다 기타 소득세로 내야 되는 금액이 더 많아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연금저축은 가입하실 때 당장의 세액공제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게 미래를 위해서 내가
유지할 수 있는 자금인가 이런 것도 고려하고 선택하시면 더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지금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연금저축이나 뭐 네. 퇴직연금 이제 좀 퇴직이 멀지 않았다, 뭐 이제 은퇴가 이제 다가온다 싶은 40, 50대 이제 직장인들의 관심사일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그래도 요 가입하면 좋을 연령대나 무슨 뭐 직업군이 따로 있을까요? 연령대나 직업군이라기보다는 연금저축이라는 게 결국 노후를 준비하는 그렇죠. 거니까 네. 소득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분들은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나이대는 4050 세대가 조금 더 많죠. 그런데 최근에는 2030 세대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예. 이게 우리가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국민연금이 고갈돼서 내가 지금 열심히 내고 있는데 미래에 내가 받을 수 있을지 확신도 없는데 그러니까. 예, 여기에 대한 예. 불안이 실은 젊은 세대들한테 조금 더 많이 퍼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스스로 준비하는 노후 자금에 대한 관심이 되려 좀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통계를 봤더니 데이터로도 2021년에 20대의 연금저축 가입률이 70%나 증가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구나라는 걸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게 한편으로는 이제 수익률이 높은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자산이 좀 다양해진 부분도 아마 가입에 좀 기인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앞서 저희가 간단하게 체크를 네네. 해보긴 했습니다만 이제 정책이 좀 올해부터 많이 바뀐 부분이 있어서 세액공제 그 한도도 좀 상향 조정된 것 같고 네. 그밖에 뭐 체크해야 될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네. 우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세액공제 한도가 우선 가장 대표적으로 넓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까지 400만 원에 맞춰서 내가 월 33만 원씩 연금저축을 가입을 하셨다면 올해부터는 50만 원, 월 50만 원까지 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17만 원 정도 연금저축을 더 가입하시면 세액공제를 더 받으실 수 있고 IRP는 가입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신다면 IRP도 좀 관심을 갖고 가입을 해보시면 25만 원씩 매달 납입하시면 결국 토탈 9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5025다라고 하는 숫자를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유의하실 건 이게 적용되는 건 올해 소득분에 대해서 내년에 연말정산할 때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지금 연말정산할 때는 상관이 없고요. 예. 올해부터 이제 천천히 준비하셔서 내년에 혜택을 많이 받으시면 올해부터 납입액을 좀 늘리면 내년에 세액공제 혜택을 그렇죠. 더 받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